저는 일단 못한다. 멀티태스킹 엄청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하냐가 되면은 우선순위, 마감, 단기 계획, 객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구독자분들한테 사과부터 드려요. 왜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로터뷰의 주인공은 우주웍스 대표이사이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요, 원조 엔잡러,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13년차 기자이자 11년차 방송인이자 오. 그리고 6년차 편집자인 N년차 엔잡러 박현민입니다. 아니 제가 뭐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봤지만 나무위키에 박현민 이렇게 세 글자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연예부 관련 콘텐츠 전문 기자, 매거진 빅이슈의 편집장, 출판사 겸한 콘텐츠 회사인 네. 우주웍스의 대표이사, 네. 이렇게 화려한 단어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연예 전문 기자라는 단어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 아니 이런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때만 해도 대학생을 막 나와서 첫 번째 직장이잖아요. 재밌게 살고 싶다가 저의 모토였고, 그때 중요한 거는 정장을 입지 않아야 된다. 당시만 해도 약간 뭔가 패션에 되게 민감했던 어떤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활하다 왔는데 그때 약간 일본 패션을 입고 다녔는데 이게 여느 직장인에서는 통용할 수 없는 그런 복장을 과 외모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방송국과 매체, 연예 매체.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을 하자가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어. 즐겁게 하자, 그리고 정장을 입지 않자. 예능 PD 시험을 봤다가 그 해 떨어졌고 준비하면서 연예부 기자라는 게 있다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큰 뭐 어떤 목적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13년 차가 넘어가게 됐죠.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는 사실은 뭐 연예부 기자 하면 와 연예인 많이 만나서 좋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든 게 아니라 그러면 인맥 관리를 진짜 잘하시겠네? 비결이 뭘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맥 관리라는 질문을 사실 들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일단은 인맥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관리라고 하면 빵점이고, 저희 직업 자체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 맞거든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혈연이 지연은, 학연은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혈연, 지연 같은 경우는 내가 태어났는데 그런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들면서 느낀 게 저는 업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업연. 직업으로 일로 만난 사이. 학연, 지연, 혈연이 있고 업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업연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랑 일로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성향 뭐 이런 거를 배제하고서라도 우리랑 일을 해보니까 좋으니까 다음에 또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거라서 이 네트워크라는 표현에서는 업연이라는 것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제가 몇 년 전부터 말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어찌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래요? 그럼 제가 어쨌든 처음에 소개드릴 때 원조 엔잡러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엔잡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멀티태스킹. 이 멀티태스킹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비결이나 혹은 뭐 해주고 싶으신 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공유를 해주세요. 자꾸 제가 질문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잘 저는 일단 못한다. 멀티태스킹 엄청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하냐가 되면은 우선순위, 그리고 마감, 단기 계획, 이 세 가지입니다. 우마단. 우선순위는 뭐냐면 제가 한번 세네 가지 일을 만약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나한테 뭔지 나열을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마감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거의 13년째 마감형 인간으로 살고 있어서 마감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감 일자를 정해놔요. 그래서 그 마감을 어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단기 계획이라는 거 뭐냐면 오늘 오전에 이 미팅이 있으니까 요거 하고 이동을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좀 길어지면 일주일 정도 월요일 날 일어나서 월화수목금에 일정을 한번 쫙 나열한다든지 그게 단기 계획이거든요.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 우선순위 정하고 마감 잘 지키고 단기 계획 세우면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저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커리어를 저보다 훨씬 많이 갖고 계시지만 저도 방향성을 굉장히 많이 바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이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현미님은 내가 방향성을 바꾼다거나 했을 때 내 자기 객관화를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저 약간 청개구리 같은데 설마. 전 못하죠. 아니 어떻게 객관화가 됩니까? 주관화지. 내가 생각하는 건데 주관화지. 그렇긴 하죠. 객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연애할 때 내 연애 진짜 못하잖아요. 근데 남의 연애 훈수 진짜 잘 그렇죠. 되죠. 모두가 그건 공통점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일도 연애처럼 옆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연인이라든지 완전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건 판사가 필요한데 변호사예요, 이들은. 나를 변호해줘요. 너 잘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객관적인 게 필요한 거지. 쓴소리. 변호사를 고용한 게 아니고 판결을 내어달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좀 선별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 주변에 판사 친구 한 명 정도는 좀 둬라.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마치 연애 객관화를 못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연애 조언을 받는 것처럼 받아봐라. 그리고 그걸 받고 판단하는 건 어차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나를 더 하는데 기준점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채점의 기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된다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업무의 양, 몇 개를 맡았다.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했으면 내가 한 달에 10개를 만들겠다. 10개가 됐는지 기준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채점표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글 읽는 것도 막 좋아해서 막 타고 들어가 보니까 브런치에서도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별걸 다 하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브런치 만들 때 제 눈길을 탁 끌었던 키워드가 있는데 느릿한 삶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사과부터 드릴게요. 왜요? 진짜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짠 것처럼 청개구리 같은데 왜 제가 느릿한 삶을 추구하냐라고 돌아갔을 때 저의 반대점에 서 있는 어떤 키워드거든요. 사실 느릿하게만 보셨는데 제가 요즘 추구하는 가치관은 3개인데 삼느라고 하거든요. 일타강사 같아요. 삼느, 느릿하고 느긋하고 느슨하게. 저는 너무 빨리빨리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느릿하게 좀 하자.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고자. 그래서 느릿하게라는 키워드를 뽑았고 느긋하게는 느긋. 내가 빨리 못하고 있을 때 조급해지는 거 마음까지 불안해. 그래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마음을 좀 더 느긋하게 갖자. 느슨하게는 저도 뭔가 사람한테 너무 마음을 주고 하나에 너무 빠지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뭔가 예를 들면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거보다는 요즘에 약간 좀 유행하는 단어기도 한데 느슨한 연대, 그러니까 느슨한 관계. 그렇다면은 조금은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그러니까 조이는 거예요, 관계를. 너무 밀착하고 막 이런 거보다 뭐 외롭지 않을 만큼의 거리 정도, 고양이처럼 그 정도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면서 느긋한 관계, 느긋한 어떤 업무, 느긋한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느긋하게라는 키워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제하기 위한 어떤 키워드라서 모두에게 맞진 않지만 혹여나 이제 저처럼 조급하고 빨리빨리 병에 걸렸고 이걸 고치고 싶은 사람 있다면 저의 삼느를 빌려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채널에서 새롭게 쓰고 있는 슬로건인데 당신의 서른이 똑똑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당신의 서른이 똑똑했으면. 네. 특히나 29, 39 이때가 참 고민이 많을 시기잖아요.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전에 이제 썼던 글 중에 그런 숫자에 불과한 것들에 약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29 때는 저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고 굉장히 아까 말했지만 열정적으로 살았던 때라서 그때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죠.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는 40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긴 했었어요. 어차피 인간은 평생 직장이 없다. 나중에 내가 쉰이 되고 60이 돼서 은퇴를 했을 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40 되기 전에는 나와야 나는 그래도 지금 에너지가 있다. 이것도 되게 빠르다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 하거나 쪽 만나보면 20대 중후반도 진짜 대학 끝나자마자 대표 직함 달고. 근데 이제 제 생각 이제 라떼나 꼰대처럼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 회사에서 배웠던 어떤 시스템적인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아까 말했던 네트워크가
생겼고 네.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시작할 때 열정만으로 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 나는 한 1, 2년이라도 한번 회사의 어떤 기업 시스템을 염탐하고자 들어가 보는 것,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네.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약 하나 구했다. 맞아. 헬멧 하나 구했다. 그러면 이제 뭐 넘어져도 좀 덜 아프겠죠. 우리 공식 마지막 질문이죠. 현민님이 나의 삶을 더 나은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 즐겁게 사는 게 저 1번 목표입니다. 그러다가 제 업력이 쌓여가면서 하나 더 추가한 게 의미 있게 살자. 더 나은 일상을 찾아가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저도 이제 강연 같은 거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취준생들하고 많이 만나거든요. 네. 어떻게 살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거나 그럼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이러면은 뭐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PD가 되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what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맞아. 되고 싶다 이거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즐겁게 사는 게 꿈이었죠. 저는 PD가 꿈이 아니었어요. 네. 즐겁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예부 기자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살지 하루가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살자를 고민하는 순간 그렇게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준점은 각자겠지만 직업이라는 것도 일이라는 것도 도구가 되어야지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맞아. 네, 오늘의 우리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삼루의 청취자 원조 엔잡러 현빈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제로톱이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목소리 해야 되나요?